알뜰지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생활 속 돈 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요양보호사 이제 돈 된다더라, 병원에서 모셔간다더라, 월급이 2배 뛴다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에도 단톡방에도 이런 소문이 계속 돌고 있는데,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야? 나도 다시 나갈까? 하고 두근거리실 테고,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나는 왜 그대로지? 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그 소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맞는 부분은 실제로 요양시장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고, 틀린 부분은 모든 요양보호사가 혜택받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만 받고 있다는 겁니다. 2026년 올해 들어서 정부가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뉴스가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났는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통장은 왜 똑같습니까? 정부는 분명히 돈을 줬는데 그 돈이 현장 요양보호사 통장으로는 안 들어가고 중간에서 누가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6년 일하신 분이 올해 1월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센터를 옮겼습니다. 같은 일 하는데 월급이 190만 원에서 270만 원이 됐고, 전 센터 원장한테 왜 이렇게 차이 나요? 물어봤더니 우리는 작은 센터라 여유가 없어요. 대신 가족 같잖아요. 이런 답이 돌아왔다는데, 6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안 준 게 가족 대우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센터마다 차이가 엄청나서 어떤 곳은 수당이 대여섯 개 붙고 어떤 곳은 기본급 하나만 딸랑 줍니다. 같은 일 하면서 월급이 100만 원씩 차이 나는 게 정상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현장에 외국인 요양보호사분들이 엄청 많은데, 센터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이 일 안 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받아놓은 상태에서 외국인은 월급 협상을 하지 않고 실제로도 적게 줄 수 있어서 쓰는 겁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한국인 요양보호사 우대 정책을 펼쳐서 한국인 채용 비율 맞춰야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한국인 모시려고 난리인데, 장롱 속에 자격증 넣어두신 분들이나 현직에서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은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보 빠른 사람들은 벌써 제가센터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월급이 100만 원, 한 50만 원씩 뛰었는데, 정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원래 이런 거지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이 정부 지원금 항목이 뭐가 있는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다른 곳은 얼마나 주는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센터 운영이 흔들리니까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센터들이 숨기고 있는 리스트를 전부 공개해서 정부 지원금 항목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월급 명세서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실전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텐데, 중간만 보고 센터 가서 따지면 오히려 불이익만 당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정부가 올해 요양보호사한테 준다고 발표한 돈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이해하셔야 나중에 센터 가서 따질 때 말문이 막히지 않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항목으로 약 5,2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 돈이 직접 요양보호사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지자체를 거쳐서 각 요양기관, 그러니까 센터나 요양병원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돈이 센터로 들어가면 센터가 그걸 어떻게 쓰는지는 센터 재량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 돈이 요양보호사 인건비 인상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센터가 그걸 요양보호사 월급에 온전히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가 정부 지원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았다면 그 돈을
직원 10명한테 10만 원씩 나눠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5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센터 운영비로 쓰거나 센터 수익으로 가져가는 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센터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실 텐데 이게 중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합법적인 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는데 지원을 받는 것과 그 돈을 직원한테 주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받으면 그 안에 이미 인건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를 실제로 요양보호사한테 얼마나 주는지는 센터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황당한 건 2025년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가상금 제도인데 이건 요양보호사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라고 정부가 센터한테 돈을 더 주는 건데 이 가상금조차 제대로 안 주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센터에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하거나 아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센터가 정부 지원을 받는지 그 돈을 제대로 주는지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청구 내역은 센터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직원이 볼 수 없고 월급 명세서에도 정부 지원금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게 표시되는 게 아니라 기본급이나 수당 안에 뭉뚱그려져 있어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센터한테 직접 우리 센터가 처우 개선 가상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으면 저한테 얼마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걸 물어보는 순간 센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그 센터의 본색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된 센터는 명세서를 보여주거나 항목을 설명해 주는데 문제 있는 센터는 우리는 작은 센터라 그런 거 없어요 하거나 다 포함돼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월급 명세서에 뭐가 찍혀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면 확인해도 소용이 없는데 다음 장에서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에 실제로 뭐가 찍혀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세서를 한 번도 제대로 안 본 분들 많으시죠? 그냥 통장에 돈 들어오면 이번 달도 이 정도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센터들이 노리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이 있고 그 위에 각종 수당이 붙어야 정상인데 문제는 이 수당 항목이 센터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어떤 센터는 항목이 78개씩 찍혀 있고 어떤 센터는 기본급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데 둘 다 합법적인 센터이고 둘 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2026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급인데 이건 시급이나 월급으로 책정되는 기본 인건비이고 여기에 최저시급이 적용되니까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9만 6,270원이 최저선입니다. 두 번째가 처우 개선 수당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2008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항목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월 기준으로 약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인데 센터에 따라 명세서에 처우 개선비라고 따로 표시하는 곳도 있고 기본급에 합쳐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간 수당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9시 사이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하는 게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 중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항목이 명세서에 없으면 불법입니다. 네 번째는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센터에서 이걸 안 주거나 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적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을 평균 내서 하루치 임금으로 계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주 40시간 일했으면 하루 8시간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연차 수당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명세서에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이면 월 1개씩 발생하고 1년 이상이면 연 15개가 기본으로 주어지는데, 센터에서 우리는 연차 없어요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여섯 번째가 식대 지원인데,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정부가 센터한테 식대 명목으로 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받는 센터는 요양보호사한테도 줘야 하는데, 이게 명세서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의무는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제가 요양보호사한테 교통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센터에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센터가 이걸 요양보호사한테 안 주고 센터 운영비로 씁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A센터의 경우 5년차 요양보호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220만 원, 처우 개선비 7만 원, 야간 수당 15만 원, 주유 수당 18만 원, 식대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이렇게 총 275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 B센터는 5년 차인데 기본급 210만 원 하나만 딸랑 있고 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C센터는 3년차 요양보호사 명세서에 기본급 200만 원, 처우 개선비 6만 원, 근속수당 3만 원, 명절 상여금 10만 원, 이렇게 해서 219만 원인데, 같은 수원시 D센터는 3년 차인데 기본급 195만 원 뿐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냐고 물으시면 법적으로는 기본급과 법정수당, 야간, 주휴, 연차만 제대로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는 센터가 그 돈을 요양보호사한테 안 주고 센터가 가져가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센터한테 줄 때 요양보호사 인건비 인상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돈이니까 이걸 안 주는 건 돈을 다른 데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지난달 월급 명세서를 꺼내보시고 항목이 몇 개나 찍혀 있는지 세어보세요. 기본급 하나만 있으면 일단 의심해봐야 하고, 처우 개선비나 각종 수당이 하나도 없으면 센터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명세서에 항목이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정력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이 더 있는데, 그걸 다음 장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몇 년 일했는데 뭘 받을 수 있어요? 입니다. 센터에서 일한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센터가 이걸 자동으로 안 준다는 겁니다. 먼저 1년차 요양보호사부터 보겠습니다. 1년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법정수당만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부 센터에서는 신입정착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3개월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부 지원이 아니라 센터 자체 예산인데, 신규 요양보호사 이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초기에 붙잡아 두려고 주는 돈이라서 모든 센터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근속 1년이 되면 법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걸 못 쓰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명세서에 연차 수당 항목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근속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이건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하면 연 3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3년 차가 되면 본격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많은 센터에서 3년을 기준으로 경력수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건 센터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보통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인데 문제는 센터 내규에 명시돼 있어도 실제로 안 주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센터 경력 수당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있긴 한데 올해는 경영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데 내규에 있으면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년 차부터는 정부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가산금 제도에서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202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3년 이상 경력자에게 월 5만 원, 5년 이상 경력자에게 월 10만 원, 7년 이상 경력자에게 월 15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정부가 센터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센터를 통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센터가 이걸 요양보호사한테 온전히 주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5년 차가 되면 이른바 선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공식 명칭은 아니고 센터마다 경력수당, 숙련수당, 선임급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5년 이상 근속한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추가 수당입니다. 금액은 센터마다 다르지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고 대형 요양병원의 경우 월 30만 원까지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5년 경력이라는 게 같은 센터에서 5년을 의미하는지 요양보호사 경력 총 5년을 의미하는지가 센터마다 다릅니다. 어떤 센터는 다른 센터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 안 해주고 우리 센터 입사일부터만 카운트하는데 이건 센터 내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 노원구에서 6년 차로 일하는 김모 씨는 현재 센터에서 4년째 근무 중인데 전 센터 경력 2년을 인정받지 못해서 선임 수당을 못 받고 있다가 올해 1월에 센터를 옮겼더니 총 경력 6년을 인정받아서 월 1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같은 6년 차인데 센터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박모 씨는 7년 차인데 현재 센터에서 7년을 다 채웠고 처우 개선 가산금 15만 원과 센터 자체 선임 수당 20만 원을 합쳐서 월 35만 원을 추가로 받는데 같은 해운대구의 다른 센터에서 일하는 7년차 이모 씨는 경력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5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둘 다 합법적인 센터이고 둘 다 정부 지원을 받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센터가 자체적으로 얼마나 챙겨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건 이겁니다. 본인 경력이 몇 년인지 정확히 계산하시고 3년 이상이면 처우 개선 가산금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5년 이상이면 선임수당이나 경력수당 명목으로 뭔가 추가로 받고 있는지 명세서를 보세요. 없으면 센터한테 3년 이상 경력자는 처우 개선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경력과 별개로 올해부터 한국인 요양보호사한테만 주는 특별 지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부분인데 왜 우리 센터는 외국인이 이렇게 많아? 이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여러분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비율이 약 18%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수도권 재가센터의 경우 30%가 넘는 곳도 많은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사소통 문제나 문화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센터에서는 한국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2025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내국인 요양보호사 우선 채용 지원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센터한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예산도 대폭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 돈이 센터로 가는 거지 요양보호사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기 요양기관이 내국인 요양보호사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건 센터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한국인을 채용할 유인이 생기는 건데 이 돈을 센터가 요양보호사 월급에 반영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지원금을 요양보호사한테 줘야 한다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센터가 운영비로 쓰거나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장기 요양기관 평가 기준에 내국인 요양보호사 채용 비율이 새로 추가됐는데 전체 요양보호사 중 내국인 비율이 70% 이상이면 가점을 주고 50% 미만이면 감점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기 요양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센터 입장에서는 한국인 비율을 맞춰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요양보호사와 한국인 요양보호사의 실제 지원금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기 요양급여 수가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처우 개선비나 각종 가상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시행된 경력 가상금은 국내 장기 요양기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외국인 요양보호사 중 상당수가 단기 체류 비자로 일하다 보니까 경력이 짧아서 가상금을 못 받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안양시의 한 센터는 전체 직원 20명 중 외국인이 12명이었는데 2026년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한국인 비율을 올리려고 한국인 신규 채용을 시작했고 이때 채용된 한국인 요양보호사들은 신규 채용 지원금 혜택을 받는 센터에서 일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대우가 나아진 겁니다. 반면 기존에 일하던 한국인 요양보호사들은 신규가 아니라서 그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인데 이건 센터가 어떻게 내부 규정을 만드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다른 센터는 아예 방침을 바꿔서 외국인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한국인만 뽑기 시작했는데 이 센터에서 일하는 한국인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는 센터가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간접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이 센터는 2026년 1월부터 전 직원 월급을 평균 8만 원씩 인상했는데 센터 측 설명으로는 정부 지원이 늘어나서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한 한국인 요양보호사들보다 신규로 들어오는 한국인들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센터가 신규 채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하니까 신규 입사자한테는 채용 장려금 명목으로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거는데 기존 직원들은 이미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건 이겁니다. 본인이 일하는 센터의 내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센터가 내국인 채용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원금이 직원 처우 개선에 쓰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센터가 내국인 우선 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나요? 참여하고 있으면 그 지원금이 직원 월급에 반영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센터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새로 가는 센터에서 신규 채용 지원금 배상자인데 그 혜택을 저한테 반영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겁니다. 센터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20만 원씩 받으니까 그중 일부라도 여러분한테 주는 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부 지원금도 알았고 명세서 항목도 알았고 경력별 수당도 알았고 한국인 우대 정책도 알았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실제로 센터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영상 보고 나서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센터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확인부터 하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본인 월급 명세서를 최소 3개월치 이상 확보하는 건데 센터에서 명세서를 제대로 안 주는 곳도 있으니까 연말정산 준비하려면 필요해서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요청하시고 만약 센터가
우리는 명세서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그건 불법이니까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명세서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는 건데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맞는지 계산기 두드려 보시고 처우 개선비가 있는지 야간 수당이나 주일 수당 같은 법정 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시고 본인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처우 개선 가산금이 있는지 5년 이상이면 경력 수당이나 선임 수당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체크하다가 없는 항목이 있으면 그걸 메모해 두세요. 세 번째 단계는 같은 지역 다른 센터 월급 수준을 알아보는 건데 요양보호사 커뮤니티나 단톡방에 가면 우리 센터는 이 정도 받는데 다른 데는 어떤가요? 이런 글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아니면 구인 광고 보면 초봉이나 경력별 급여가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본인이 지금 적정한 수준을 받는지 아니면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 감이 잡힙니다.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센터한테 물어볼 때 감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정보를 확인하는 톤으로 접근해야 관계가 안 틀어진다는 겁니다.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가산금이라는 게 3년 이상 경력자한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센터는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센터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이 알아버렸네 하면서 방어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만약 센터에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하거나 작은 센터라 여유가 없어요 이런 답이 나오면 그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런데 정부에서 장기 요양기관한테 지원금을 줄 때 이미 그 항목이 포함돼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가 그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에 센터가 답을 회피하거나 제대로 설명을 안 하면 그건 센터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요구하는 겁니다. 확인 결과 빠진 항목이 명확하면 제 명세서에 처우 개선비 항목이 없는데 이게 다음 달부터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되 한꺼번에 여러 개를 요구하면 센터가 부담스러워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해결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처우 개선비부터 받고 그 다음에 경력수당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받는 게 센터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여섯 번째로 만약 센터가 계속 회피하거나 못 줘요라고 명확히 거부하면 그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계속 그 센터에서 일하면서 손해를 감수할 건지 아니면 조건 좋은 다른 센터로 옮길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옮기기 전에 새로운 센터의 급여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받아두는 게 나중에 그런 거 약속 안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입니다. 센터를 옮길 때 신규 채용 지원금 배상자인데 그 혜택을 월급에 반영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협상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 센터는 여러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그중 일부를 월급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정당한 협상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면 인천 부평구의 한 요양보호사는 5년 차인데 기존 센터에서 월 200만 원을 받다가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처우 개선비도 경력수당도 없는 걸 발견하고 센터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안 해요 하길래 다른 센터로 이직했더니 같은 일을 하는데 월 245만 원을 받게 됐고 명세서에는 처우 개선비 7만 원, 경력수당 10만 원, 교통비 5만 원이 명확히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명세서 확인하고 없는 항목 체크하고 조용히 센터한테 물어보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요구하고 협상하는 건
본인이 그 센터를 떠날 각오가 돼 있을 때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센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건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조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현재 정부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명목으로 센터한테 주는 돈은 분명히 있고 3년 이상 경력자는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의 가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이면 센터 자체의 경력수당까지 합쳐서 월 2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월급 명세서에 기본급 하나만 있고 처우 개선비나 각종 수단이 없다면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이걸 1년이면 100만 원 단위, 5년이면 1000만 원 단위로 쌓인다는 게 지금 안 확인하면 불리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한국인 요양보호사 우대 정책이 2026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신규 채용 시 센터가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직을 고려 중이라면 이 혜택을 협상카드로 쓸 수 있고 지금 일하는 센터가 내국인 비율을 올리려고 처우를 개선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게 아는 것과 실제로 확인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바로 지난달 월급 명세서를 꺼내서 항목이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기본급만 있으면 센터에 전화해서 명세서 항목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5분이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다음 달부터 여러분 통장 잔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양 관련된 제도나 지원금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는데 이 돈이 센터로 가는 거야? 아니면 요양보호사한테 직접 가는 거야? 이걸 먼저 물어보시고 센터로 간다면 그럼 센터가 그 돈을 우리한테 주는 게 의무야? 아니면 센터 재량이야? 이 2가지만 확인하면 여러분이 손해볼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센터와 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걸 받자는 겁니다. 센터도 운영이 어렵고 센터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정부가 여러분 이름으로 준 돈은 여러분이 받는 게 맞고 그걸 조용히 확인하고 요청하는 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주변에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